안녕하세요, 거물입니다. 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다 한번 오랜만에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친한 형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 오랜만이죠?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형이 정말 귀한 시계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하이엔드 독립시계 브랜드 바로 2개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계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로 먼저 소개할 거는 차팩 안타르티크, 최근에 약간 떠오르고 있는 스포츠 시계 중에 하나죠.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로랑 페리의 클래식 트래블러 마그네틱 그린. 두 모델 다 한정판 모델 맞죠? 한정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볼 건데, 먼저 소개를 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또 무슨 질문 하려고? 그래도 이런 거 하면 질문 있으면 좋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괜찮죠, 형? 먼저 이 하이엔드 독립시계 브랜드를 사기가 솔직히 일반적으로 쉽지는 않거든요. 보통 우리가 많이 아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먼저 사지, 그러면 저는 뭐 당연히 알고 있지만 제 구독자분들은 모르니까 평소에 어떤 컬렉션들을 즐겨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좀 약간 예민한 얘기긴 한데. 그렇죠. 형 그냥 넓게 그냥 얘기해 주세요. 그냥 일반 하이엔드 브랜드는 다 웬만한 선 경험이 있다고 봐야겠지. 파텍 필립이라든지 바쉐론 콘스탄틴이라든지 브렉의 오데만 피겨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네. 그거는 제외를 하고, 랑에도 한번 경험이 있었고, 거의 웬만한 그 일반 기성 브랜드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한 번씩 다 경험을 해봐서. 알죠. 인정.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마 시계 가장 다양하게 경험해본 사람이 아닐까, 제 기준은 그래요. 저도 옆에서 보고 이 시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근데 거리가 있다 보니까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아쉬운 모델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하이엔드 독립 브랜드 시계를 접하게 된 이유, 그런 게 있나요? 일단은 관심은 옛날부터 있었어. 구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가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수입이 되기 시작했더라고. 그래서 사전에 오픈하기 전에 캐치를 하고 이쪽으로 접근하게 된 거지. 정확히 말하면 전부터 있었는데 요즘엔 좀 활성화된 느낌? 요즘엔 조금 그나마 대중화된 느낌. 그러면 그 앞에 겪어왔던 시계들 중에서 저도 뭐 다 봤지만 그나마 우리가 흔하게 최고라고 불리는 파테필립 하이엔드 독립시계 브랜드하고 차이점 조금 느껴지는 게 있나요? 어떻게 보면 조금 예민할 수 있는 문제라 가지고. 네. 내가 느끼기에 좀, 예를 들어서 내가 파텍 필립을 여러 개를 샀잖아. 약간 쉽게 말하면 그거야.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매일같이 먹다 보면 질려. 역시 지금 약간 독립으로 가신 분들이 다른 시계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보통은 남들이 다 차고 있는 시계를 선호하지 않거든요, 매니아들은. 맞아. 뭔가 나만의 시그니처, 나만 갖고 있는 거, 이런 걸 더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와중에서 이제 퀄리티나 이런 거 다 꼼꼼하게 따져서 재밌는 요소가 있어야지. 그러면 AS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본사로 가겠네요. 보통은 본사로 가지. 본사로 가고, 하긴 그래야 되겠다. 국내에서는 고칠 수 있는 테크니션이 없잖아요. 구매자 입장에서도 무조건 본사로 보내는 게 낫잖아요. 아무래도 좀 스위스 갔다 오면은 좀 믿음이 훨씬 세니까. 형 맡겼는데 동네 시계빵이 있으면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차팩 안타르티크 이 모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솔직히 좀 아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한 건 아니야. 전부터 이런 브랜드가 있다? 옛날에는 좀 브랜드 역사 이런 걸 많이 공부하고 구매를 했다 그러면, 요즘에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몇 가지 요소 이런 게 충족이 되고, 그냥 감성에 좀 더 많이 영향을 받기 시작해서. 감성에 딱 봐서 이쁘고 뭔가 내가 가지고 싶다는, 모두 어떤 사치품이든 소유욕이 안 돋으면 살 수가 없단 말이야. 요즘에는 이런 쪽으로 좀 소유욕이 더 많이 생겨가지고. 맞아요. 오늘 보여드린 이 두 모델 다 관련 있는 브랜드가 바로 파테필립입니다. 파테필립의 히스토리를 찾아보면 프랑스와 차팩, 그리고 앙트안 노베르드 파텍, 이 두 사람이 같이 처음에 브랜드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파텍, 차팩, NC. 파텍이라는 사람이 이제 투자자고, 뒤에 들어간 사람들이 엔지니어인 경우가 많은데, 차팩 이 사람이 이제 네. 엔지니어였던 거지. 되게 유명한 엔지니어였는데, 네. 파텍이랑 아마 추구하는 방향이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 이케 아는 필립이 엔지니어로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파텍 필립이 만들어진 거지. 파테필립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차팩은 따로 런칭을 하고, 그래가지고 2010년에 다시 브랜드를 부활시키는데, 그때는 그렇게 많이,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유명하지는 않았지. 그렇죠, 많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그래도 얘들이 되게 괜찮았던 게, 옛날에 차팩이 만들었던 회중시계를 거의 똑같이, 무브먼트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와서 똑같이 만들고. 그 당시 차팩 만들었던 사람들이랑 연관점은 없을 거야 아마. 맞아요. 원래 오리지널하고는 연관이 없죠, 아예. 판권을 사와가지고 이거를 오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안타르티크 같이 스포츠워치를 한 새로 라인을 만든 거지, 옛날에 없던. 맞아요. 완전 새롭게 만들었죠. 근데 생각보다 2020년 5월에 발표를 했는데, 그때 한참 스포츠 시계 인기가 완전 최절정이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진짜 한동안 좀 고전했었어요, 얘들도.
옛날엔 지금처럼 웨이팅이 길지도 않았고 이건 지금은 주문도 안 받고 있으니까 지금 워낙 지금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얘네들 더 특이한 게 완부를 해놓고 웨이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한참 많이 대기 걸렸을 때 2년 3년 막 이렇게 걸려있더라고. 다행히 나는 좀 그 붐이 일기 직전에 돈을 내놔가지고 그나마 좀 빠르게 받았는데 그래도 한 1년 가까이. 보면 비율이 진짜 괜찮아요. 케이스 크기는 40.5mm고 두께는 10.6mm. 생각보다 두께는 그렇게 얇은 편은 아닌데 유리가 지금 이게 튀어나와 있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아도 되는 걸 튀어나오게 만든 거란 말이야 보니까. 이건 약간 디자인적 요소를 일부러 좀 하는데 요 두께를 빼고 나면은 네. 아마 8mm대로 될 거야. 8mm. 실제로 손목에 있을 때는 더 얇게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사파이어가 돔용으로 되어 있네요. 케이스백도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많이 안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형이 이제 착용하면서 뭐 편했던 점? 뭐 장점이나. 시계의 장점이라고 말하기는 건 좀 그렇긴 한데 네. 어차피 시계라는 건 사치제고 자기 만족에 사는 경우가 제일 많으니까 손목에 올리고 이렇게 봤을 때 착용감이 생각보다는 좋은데 생각보다 안 좋다. 전반적으로 좋은 편인데 뭔가 모르게 좀 손에 걸리는 데가 좀 있어 안쪽에. 킹 릴리즈. 근데 이 부분이 좀 생각보다 날카로워가지고 만져보면 킹 릴리즈 부분이. 여기가 가끔 손목이 여기 닿는 사람들은 좀 거슬리게 느낄 수 있거든. 그렇네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어쨌든 얘네들은 역사가 오래 안 돼가지고 매년 디벨롭을 시킨단 말이야. 아마 앞으로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훨씬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보안은 계속 야금야금씩 하니까 얘들도. 가장 큰 특징이라 이지링크가 된다는 점. 이지링크 이거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이게 보통은 내가 다른 시계들 이지링크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열었을 때 좀 생각보다 디자인을 핵심경우가 많았거든. 근데 이거는 좀 일부러 이렇게 디자인 같이 느껴진다 그러나 이질감이 좀 덜한 거. 자연스러운 디자인. 자연스럽게 딱 늘어난 느낌이라서 요게 난 되게 좋았고. 뭐 무브먼트도 거의 시계값이 대부분 그냥 무브먼트에 들어간 걸로 생각되는데 설명할 것도 없이 그냥 이거는 딱 보면은 만들기 힘들겠다가 딱 보이잖아. 이게 네. 쉽진 않겠다. 7개의 그 브릿지가 무브먼트를 예쁨을 표현한 게 브릿지 분할이거든요. 그치. 근데 그 브릿지 분할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고 이런 깎아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있어 보이게 정확히 말하면 손이 많이 갔다. 그리고 로터는 재활용한 플래티넘 950이라고 합니다. 플래티늄 로터 자체도 두께가 있어가지고 효율도 꽤 괜찮고 그 외에 다른 다이얼 특이하잖아요. 이 다이얼이 원래는 약간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원래는 실패작이었대. 막상 이제 시계에 올려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이 패턴이 원래는 실패한 패턴이었대. 이 패턴 이름이 스테어웨이 투 이터니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사진이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일종의 기호쉐거든. 이게 기호쉐 위에다가 에드메를 살짝 올린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약간 블링블링함? 생각보다 저는 예쁘더라고요. 눈 아플 줄 알았는데. 이 패턴이 생각보다 실물을 봤을 때 되게 이게 고급지게 차라락 떨어져가지고 네. 아마 실물을 보지 않으면 이 느낌이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컬러가 세먼. 살몬 다이얼 같은 경우는 매니아들 사이에서 워낙 유명한 컬러고 그렇죠. 다들 하나쯤은 갖고 싶어하는 색이니까. 빛 반사되면서 다이얼 보니까 되게 평면으로 보인다. 옆에서 각도로 보면은 되게 볼록볼록한 느낌 나는데 빛을 다 받으니까 평면 느낌도 나면서 카본 느낌도 나네. 이 브랜드 장점 또 하나 생각났다. 이 브랜드가 생각보다 비스포크가 돼. 원하는 대로 주문이 어느 정도 돼. 예를 들어 측면 여기 홈파인데 네. 인그래빙 박아놓는 게 있고 이거는 엑스트라 옵션이라 가지고 비용이 좀 나가고 네. 그리고 인그래빙 옵션 나오면은 무브먼트도 좀 달라져. 지인 중에 한 명이 이게 인그래빙 옵션을 넣었더라고. 지금 그래서 바꾸고 와서 도로 스위스로 보냈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단점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일단 브레이슬릿이 그 시계 가격에 비해서 조금 아쉽다. 예를 들어서 이런 손에 걸리는데 이런 게 네. 생각보다 날카로워가지고 물론 손목에 닿는 부분은 많이 연말해가지고 걸리는 게 없는데 네. 약간 AP처럼 AP가 그렇잖아. 약간. 그렇죠. AP가 약간 생각보다 거칠잖아. 이게 맞아요. 표면이 투박한데 이쁜 투박함. 브레이슬릿 느낌은 파텍보다는 AP에 가까운 느낌이고 내가 느꼈을 때는. 그러면 가격 대비에 비해서 가격 대비 만족감은 상당히 높지. 상당히 높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독립 브랜드라는 애들이 가격이 기성 브랜드 안 하는 짓을 더 많이 해서 좀 더 약간 낭만 있는 카테고리라 독립 쪽이. 지금 이 시계 만약에 완불에서 사려고 하면은 대략 한 3,500원 줘야 되겠네요. 더 드나? 리테일은 요즘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지금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좀 있으면 가격 인상이 있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근데 지금 뭐 주문을 안 받으니까 의미는 없고 별로. 지금 만약에 사야 된다고 하면 한 걸리는 시간이 2년 이상. 2년 이상. 거의 이쪽에 있는 초침 이런 것도 다 옵션으로 바꿀 수 있고 12시 쪽에 바 인덱스 2개 붙어있잖아. 네. 아라비아로 바꿀 수 있고 아라비아 숫자 인덱스. 브레이슬릿 피니싱을 이렇게 유광 무광 안 하고 전부 다 올 브러쉬로 할 수도 있고. 저는 확실히 무브먼트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 칼리버 이름이 SXH5 파워 리저브가 60시간
안타르티크 뜻이 그 프랑스어로 하면 남극 대륙이라고 하는데 그냥 거기에 맞게 그냥 스포츠 시계를 만들었는데 보통 하이엔드 독립 시계 브랜드라고 하면 가격이 다 높잖아요. 근데 좀 약간 합리적인 가격에 걔 중에선 좀 다른 뭐 정말 마감으로 유명한 브랜드라든지 그런 시계들에 비하면 확실히 마감 떨어져. 그 약간 유명한 격언 있지.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차팩 안타르티크의 감상평 감상평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매력적인 시계다. 매력적인 시계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재밌어 시계가. 자, 일단 이렇게 차팩 안타르티크를 간단하게 봤는데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정말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으로 로랑 페리에